조용히 잠 못 드는 밤 18번째 일기장. 많이 고되신가요? 그렇다는 건 오늘 하루가 길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루가 길었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보냈기 때문일 거예요. 고된 감정을 느낄 만큼 열심히 하루를 보내느라 몸도 마음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고된 마음을 보상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인디언 불악입니다. 하룻밤 사이 탄생과 죽음을 경험한 한 소년의 내면적 성장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호숫가에 끌어올려진 두 척의 보트가 보였다. 배 위에 인디언 2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닉과 아버지가 배에 오르자 조지 숙부도 뒤를 이어 다른 배에 올랐다. 그들이 배에 타자 인디언들이 뒤에서 보트를 밀었다. 배가 미끄러지자 인디언들은 재빨리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했다. 두 척의 보트는 어둠을 가르며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닉은 아버지에게 안기듯 기대어 있었다. 저편 보트에 노젓는 소리가 훨씬 앞쪽에서 들려왔다. 안개 때문에 배는 보이지 않았다. 인디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물 위는 추웠다. 어둠 속에서 노 젓는 소리만이 호수를 울렸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닉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인디언 불악에 간다. 인디언 여자가 많이 아프거든.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오래지 않아 보트가 건너편 기슭에 닿았다. 다른 배 한 척은 이미 끌어올려져 있었다. 조지 숙부가 어둠 속에서 엽걸련을 피우며 그들을 맞았다. 젊은 인디언이 와서 닉이 탄 보트도 끌어올려 주었다. 조지 숙부는 두 인디언에게 엽걸련을 권했다. 랜턴을 든 인디언이 앞장을 섰다. 그들은 곧장 풀밭 쪽으로 걸어갔다. 안개에 촉촉히 젖은 풀잎이 발목을 스쳤다. 얼마쯤 들어가자 목재 운반용 숲길이 나타났다.
길은 언덕으로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나무가 벌목이 되어 있어서 숲길은 생각보다 훤했다. 인디언은 잠시 멈춰서서 랜턴에 불을 껐다. 그들은 그 상태로 얼마간 숲길을 걸어 나갔다. 휘어진 모퉁이를 돌아가자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와 컹컹 짖었다. 저만치 오두막집에 불이 보였다. 숲에서 나무 껍질을 벗기는 인디언들이 사는 집이었다. 개는 금세 여러 마리가 되어 달려나왔다. 안내를 맡은 인디언이 큰 소리로 개를 쫓았다. 문간에 노파가 남포등을 들고 서 있었다. 닉과 아버지는 숙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침대에 젊은 인디언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여자는 괴로운 듯 비명을 질렀다. 출산이 임박한 여자는 벌써 이틀째 고생 중이었다. 불악의 늙은 안악들이 모두 나서서 산모를 구안했지만 헛수고였다. 남자들은 산모가 지르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길가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여자가 누운 곳은 2층 침대의 아래칸이었다. 침대 윗칸에는 여자의 남편이 누워 있었다. 여자의 남편 역시 환자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흘 전에 도끼에 다리를 크게 다친 것이다. 그는 파이프로 연신 담배를 피웠다. 방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이 여자는 지금 아기를 낳으려는 거야, 닉. 아버지가 닉에게 설명했다. 저도 알고 있는걸요. 네가 뭘 알아?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건 진통 때문이다.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고 어머니도 낳아야 한다. 어머니의 온몸의 근육이 아기를 내보내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다. 네. 그때 여자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아버지, 빨리 약을 주세요. 마취약은 가져오지 않았다. 아빠의 귀에는 여자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윗칸의 남편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부엌에서 일을 봐주던 여자가 와서 의사에게 물이 끓었다는 신용을 했다. 닉의 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서 주전자에 더운 물을 대야에 반쯤 부었다. 그런 다음 손수건에 싼 물건 가운데에서 몇 개를 꺼내어 넣었다. 이걸 먼저 소독하는 게 순서겠지. 아버지는 가져온 비누로
손을 씻기 시작했다. 닉은 아버지가 두 손을 문지르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꼼꼼히 구석구석 손을 씻었다. 닉, 아기는 보통 머리부터 태어난단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그런 때가 골치가 아픈 거다. 이 여자도 어쩌면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 지나면 알 수 있을 게다. 아버지는 손을 씻고 여자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수술을 해야겠군. 덮고 있는 이불을 치워다오, 조지. 내 손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게 좋을 테니까. 조지 숙부와 3명의 인디언이 여자를 꽉 잡았다. 여자는 고통에 찬 듯 몸을 비틀었다. 그러다가 조지의 팔을 물어 뜯었다. 빌어먹을 인디언 같으니. 숙부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보트를 저어온 젊은 인디언이 숙부를 보고 싱긋 웃었다. 닉은 아버지 옆에서 잠자코 대야를 들어주었다. 수술은 한참 걸렸다. 여자의 사타구니 사이에서 마침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찰싹찰싹 엉덩이를 때린 뒤 노파에게 넘겼다. 사내 아이구나, 닉.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수술 도와주는 기분이 어떠니?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닉은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대답했다. 이제 끝났구나.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대야에다 넣었다. 닉은 이번에도 보지 않았다. 수술을 했으니 이제부터 배를 몇 반을 꿰매야겠다. 보든 말든 너 좋을 대로 해라. 닉은 여전히 보지 않았다. 호기심 따위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녀석도. 아버지는 수술을 마치고 일어섰다. 조지 숙부와 새 인디언도 일어섰다. 조지 숙부는 자기 팔을 물린 자국을 손으로 쓱쓱 문질렀다. 젊은 인디언은 아까의 일이 생각난 듯 웃었다. 소독약을 발라줄게, 조지. 아버지가 말했다. 인디언 여자는 기절이라도 했는지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을 터였다. 아침에 다시 오자꾸나. 아버지는 일어서서 말했다. 점심때 센트 이그네스에서 간호원이 필요한 것은 죄다 가지고 올 거요. 아버지는 지켜보는 인디언들을 향해 말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인지 아버지는
수다스러워져 있었다. 시합이 끝난 뒤 탈의실에서 들른 야구 선수들 같았다. 조지, 이번 일은 의학지에 실릴 만한 사건이야. 잭나이프로 제왕절개를 하고 9피트 길이의 가느다란 낚싯줄로 봉합했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조지 숙부는 벽에 기대어 팔을 보고 있었다. 아기 아버지 얼굴이나 보고 갈까? 그러고 보니 용케도 잘 참았군. 아버지는 침대 모서리로 올라서서 인디언의 얼굴에 덮인 담요를 걷었다. 축축한 것이 손에 닿았다. 한 손에 남포등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인디언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목이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베어져 있었다. 흘러나온 피가 침대의 움푹 꺼진 곳에 그득히 괴어 있었다. 인디언의 머리는 왼팔 위에 얹혀 있었다. 시퍼런 면도날이 담요 속에서 빛났다. 이런 제기랄, 빨리 닉을 이 오두막에서 데리고 나가게 조지. 아버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던 닉은 아버지가 한 손에 남포등을 들고 인디언 남자의 머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닉. 너를 이런 곳에 데려오다니. 수술 뒤에 기쁨이 싹 가셔버린 아버지가 말했다. 너 몹시 혼나겠다. 아기를 낳는 게 언제나 저렇게 힘든 건가요? 아니다. 저런 일은 예외의 사건이란다. 왜 죽었죠? 그 인디언 말이에요. 모르겠구나, 닉.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 자살하는 남자가 많은가요? 아니. 그럼 자살하는 여자는요? 거의 없다. 전혀 자살 안 해요? 아니, 덜어는 한다. 아버지, 왜? 아저씨가 안 보여요. 곧 올 거다. 죽는 건 괴로워요? 아니, 비교적 편할 거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단다. 그들은 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닉은 고물에 앉고 아버지가 노를 저었다. 호수 저편 언덕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농어 한 마리가 뛰어오르며 수면에 파문이 퍼져나갔다. 닉은
물속에다 손을 담갔다. 새벽의 날카로운 한기 속에서도 물은 따스했다. 노젓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닉은 절대 자살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